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넬학원 수학과 맡고 있는 강형곤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예비고일 프리윈터 이제 설명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고등학교 올라갈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 수업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 조금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 단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학습법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뭘 메인으로 둬야 되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개강 안내 들어가는 거랑 저희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거 조금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고1 이제 올라가잖아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본인 아이가 이제 고1 올라가는데 첫째다. 그리고 혹시 뭐 둘째나 셋째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첫 시험은요 무조건 망할 거예요. 무조건 망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네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첫 번째는 공부하자밖에 없어요. 학습량 증가가 제일 필수적인데, 공부를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중3 때 공부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 2주 정도 남기고 공부 좀 해보자. 이제 시험 준비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수학만 말씀을 드리면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용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시험 범위는 2배가 되죠? 시험 기간은 절반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느끼는 건 과연 4배 정도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2주 정도 공부를 했다고 치면은 단순 계산을 4배를 더하면은 2달 내내 공부해야 돼요. 근데 3월 달에 우리가 4월 중간부터 시험을 보니까, 그럼 3월 달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막 11월, 12월 놀고 1월, 2월에 막 신난다고 스키장도 가고 막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고 막 바깥에서 배회하던 애가 3월부터 딱 앉아서 공부해. 절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험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또 중학생은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는 일정 이상만 나오면 돼요. 근데 상대평가는 쉽게 말해서 옆에 앉은 애보다 잘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나 그렇지만 머리가 그렇게 막 뛰어난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옆에 학생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 기간 되면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시험 기간 아닐 때 3월부터 열심히 해야 되고, 애들이 조금이라도 놀고 있는 1, 2월부터 열심히 해야 되고, 조금 더 앞으로 와서 11, 12월부터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1등급이 몇 프로죠? 4% 안에 들어가야 돼요. 2등급이 11%고 3등급이 23%예요. 그러면은 한 반에 한 25명 있다고 치면요, 1등급 하려면 반 1등 하셔야 돼요. 2등급 하려면은 반 2등 해야 돼요. 3등급 하려면요 반 5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1학년 때 보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탐구, 한국사 전 과목 다 5등급 안에, 딱 5등 안에 들어가면은 그때 평균 3.0이 뜨는 거예요. 생각보다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굳이 제가 이제 수학 나와서 얘기하고 있지만 대학 가려는데 수학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과목이 반 5등 안에 들었으면 3.0인 거예요. 근데 아까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3.0으로는 마음에 드는 대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전 과목을 반 2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공부 양이 진짜로 생각하시는 거랑 완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학 공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1학년 때 제일 먼저 뭘 연습해야 되냐면 계산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한 문제를 보통 푸는데 학생들이 문제집 풀면 5분, 10분, 30분 이렇게 붙잡고 풀고 있어요. 물론 공부할 때 제일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시험은 50분을 보거든요. 근데 이 주변 시험 문제가 한 강고가 한 25문제 나오고, 이제 한강 영어도 좀 문제가 많이 나온 편이고, 평고나 신앙고가 20문제 안쪽으로 나와요. 그냥 평균 잡아서 20문제라고 치면은 50분 동안 20문제 풀려면 한 문제 2.5분 걸려야 돼요. 2분 30초 안에 한 문제가 다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문제가 어려우니까 좀 더 오래 풀겠죠. 그럼 그 문제 한 5분, 10분 걸린다고 치면은 앞에 있는 문제는 10초, 20초 안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뒤에 문제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연습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계산을 좀 빨리 하고 연습 막 그냥 암산처럼 쑥쑥이 넘어가면서 계산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러지가 않으면은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험 문제 열심히 봐요. 근데 45분 딱 돼서 5분 남았습니다 하는데 문제 한 10문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애들이 처음 한두 번은 괜찮아요. 한두 번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그게 막 3번, 4번 되면은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내가 뭐 공부해봤자 문제 똑같이 못 푸는 거 똑같은데 내가 왜 해야 되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포기했다 해서 수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그 계산 연습을 언제 할 수 있냐면 지금밖에 없습니다. 수학은요, 나선형 학습이라 그래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내용도 깊어지고 방대해지고 나중 가면은 개념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산 연습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1학년 때 지금 막 수학상 어느 정도 예습을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고 아는 건데 왜 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는 거 계속 하셔야 돼요. 계산 연습만 3월 달까지 계속 하셔도 사실 성공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계산 연습하고 막 열심히 문제 풀어가지고 기본 문제 다 푼다고 치면은 이제 변별력을 주는 문제들이 있죠. 킬러 문제. 이제 킬러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킬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개념 이해가 정확하셔야 돼요. 뭐든지 다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가 나오고 개념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개념을 어설프게 이해했다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도 잘 모르면서 막 심한 문제, 막 어려운 문제집 있잖아요. 블랙라벨이라던가 뭐 일품이라던가 막 이런 걸 풀고 있으면은 막 최강 TOT라던가 막 이런 거 풀고 있어봤자 그 순간순간 그 문제만 풀 줄 아는 거고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게 모의고사 킬러 문제예요. 그럼 모의고사 킬러 문제는 다 개념 해석이 완벽해야 돼요. 여러 가지 단원 간의 개념 간 연계도 완벽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계산 연습이고 공부량이 많이 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공부량이 늘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무조건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조금씩 성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기 들어가면 한 번 더 얘기하는 얘기긴 하지만 수학은요, 반드시 시험 기간 전에 끝나 있어야 돼요. 시험 기간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게 다 끝나 있고 문제 푸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게 안 되면 수학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이 한 1주, 2주 남았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때 되면 뭐 해야 되냐면 암기 과목 해야 돼요. 암기 과목 범위가 그때쯤 끝나고 그때쯤 범위가 다 나오니까 그때 암기 과목을 해야 되거든요. 암기 과목 하면서 수학 공부를 더 한다?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 신앙고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영어 지문이 막 50개, 100개 이렇게 나오는데 수학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암기 과목까지 공부한다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나 이런 국어나 이런 주요 과목들은 무조건 시험 기간 들어갔을 땐 이미 끝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비고일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수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말씀 좀 드릴 건데 일단은 간단히 개강 안내부터 조금 드리면은 월요일, 목요일 날 개강할 거예요. 월요일, 목요일 수업을 할 거고 6시부터 9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9시부터 10시까지는 필수적으로 클리닉을 남길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두 분류가 있을 거예요. 첫 분류는 이제 한번 하고 온 학생들, 그리고 처음 한 학생들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건데 처음 한 학생들은 이제 수업하고 나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거 같이 한번 봐주는 용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봐둬서 나는 전반적인 내용은 안다라고 하면은 제가 추가 과제가 더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추가 과제 질문 받고 하는 용도로 일단은 필수적인 클리닉 1시간씩 넣어뒀고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더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12월 넘어가면 기말고사 끝나고 내신도 끝나고 하면은 여유는 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더 받을 수 있고 일단 개강 일정은 11월 27일 월요일 그러니까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나고 그 다음 주 또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하냐라고 하면은 고1 1학기 범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단원부터 해가지고 원회 방정식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수학책은 한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두껍다 보니까 시중 교재 보면 다 수학상, 수학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수학상 부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차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5주 안에 수학상을 다 보는 게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내용도 많고 실질적으로 시험에 들어간 실전 개념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5주 안에 그 내용을 다 보는 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조금 힘을 주고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가는 부분은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나머지 정리, 2차 방정식, 2차 함수, 부등식, 직선, 원 이쪽인데 이쪽은 첫 수업할 때부터 심화 개념이 쭉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개념만 진행하고 방학 때 실질적으로 이제 겨울방학 진행하면은 단원 가리지 않고 심화 개념까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원의 방정식 직선 같은 경우에는 도형의 방정식 파트거든요. 이제 도형의 방정식은 단순 개념 공식 암기도 많은데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이 연결이 돼가지고 조금 진짜 도형 문제 풀듯이 문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여기에 힘을 좀 많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과 여러 가지 부등식은요 똑같은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함수 그래프가 고등학교 모든 시험 범위에 전부 다거든요. 함수만 제대로 할 줄 알면 끝나는 거라서 일단은 1학년 때는 함수랑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써 있지만 2차 부등식 위주로 문제를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비고1 수업하면서 어떤 컨텐츠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희는 예비고1용 전용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해요. 시중교재가 아니라 예비고1한테 제일 꼭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들 이런 거 위주로 구성을 해놨고, 그 다음에 매주 주간 테스트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아까 말씀드린 1시간씩 더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시간적 여유가 훨씬 더 남으니까 주말에도 클리닉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학습량 관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부터 공부하라고 시키면 그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압박을 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이 지금부터 조금 잡힐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하나씩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예비고1 전용 교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념 완성해서 만들어 놓는데, 일단은 책 표지랑 책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제 개념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일단 한쪽에는 간단하게 설명이 쭉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빈칸이 있어요. 이 빈칸은 제가 추가적으로 적어준 심화 개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완벽하게 익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알고 있다가 아니라 누구한테 설명이 돼야 돼요. 부모님한테 막 가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본인 손을 직접 써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일단 심화 개념 적을 수 있도록 칸 비워놨고, 그리고 문제들은 실제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개념상 기본 개념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학습량 관리예요. 이제 학습량 관리는 제가 핸드폰으로 공부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만들었어요. 이거 한번 영상 재생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타임랩스로 찍게 만들거든요. 2시간 정도 찍으면은 한 1분 정도 영상이 찍혀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업로드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이제 네이버 밴드 학생들이 업로드한 내용인데,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당연하게 그냥 너 공부해 라고 하면은 사실 공부 안 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억지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2시간을 찍게 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이제 공부한다고 들어가면 어머니께서 제일 좀 화나시는 부분이, 막 공부한다 해서 딱 쳐다봤더니 핸드폰 보고 있어요. 이제 봤다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봤는지 처음부터 봤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찍을 때는 핸드폰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 완전히 놓고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밴드에다 계속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끼리 서로 약간 경쟁의식도 좀 붙고 좀 재밌어하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꼭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진행하는 거에서 저희가 윈터까지 해가지고 3월 전까지 쭉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 2시간씩 하는 거는 솔직히 학원도 가야 되고 다른 스케줄도 있다면 좀 힘드니까 일단 2회 2시간 정도는 꼭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좀 시키면은 3월 넘어갔을 때는 훨씬 더 몸에 배어 있을 거라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간 테스트랑 집중 클리닉이 있는데, 주간 테스트는 매주 이제 진행할 거예요. 테스트 진행하고, 이제 테스트 내용은 기본적으로 교재에 있는 문제랑 거기서 변형된 문제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교쌤이 계셔가지고 주말에 와가지고 테스트를 보면은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남아 있을 거라서 선생님들한테 바로 와서 질문하면서 본인의 약점 파악 가능하고, 이게 약점 파악을 했으면 좀 강화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문제랑 관련된 파트 혹은 단원 부분 추가 프린트도 나갈 거고요. 계속 좀 못하는 부분 잘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가 뭘 못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험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공부했던 문제로 다시 시험을 보는데 점수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간 테스트 진행한다. 그 다음에 집중 클리닉까지 수업 시간에 이해 못한 부분이나 혹은 조금 더 필요한 부분, 그리고 본인이 성취도가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추가 과제까지
진행하면서 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비고일 프로그램에는 이 정도 준비를 했고, 실제로 이제 예비고일 한 달 진행하면서 프리윈터 진행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단을 완전히 내신 준비 바로 끝날 정도까지 맞춰드리진 못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하고 꼭 봐야 되는 부분 위주로는 무조건 맞춰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1대1 과외식 수업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화토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12월까지. 이거는 5명 이렇게 제한해가지고 2시간씩 해서 학생들 개별적으로 진도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등부 선행이랑 고1까지, 그리고 예비고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수상수화 말고 뭐 수원이나 수투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 선행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는 시간표가 조금 변경이 될 거예요. 네, 12월까지는 화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리고 반 구성 인원은 5명으로 제한 둘 겁니다. 1대1로 학생들 수준 보고 사항 보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반 구성 인원이 많으면은 수업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수업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이제 잘 확인하시고 뒤쪽에 이제 국어 수업 국어 이제 설명까지 들으시고, 제가 바로 또 수업이라서 죄송하지만 이제 안내는 못 드릴 것 같은데,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조금 여쭤보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뭐 따로 학원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업을 하다가 부랴부랴 빠져나와가지고, 네. 네, 프리윈터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자전거가 있어요. 그죠? 자전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처음에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네. 왜 그러냐면은 자전거는 처음에 균형 잡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달릴 수 있을 때까지, 그지? 그래서 뒤에서 아빠가 이렇게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가다가 아빠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놔줬을 때 아이가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선생님이 할 역할은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알려주는 것, 제대로 알려주는 것, 그것이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전거를 맨 앞에 그려놨어요. 저는 오늘 국어가 좀 어려워진다는데 어떤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좀 국어가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저희 이제 29일부터 프리윈터 5주간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 수업 들었던 친구들 수강 후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이 그림은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수업할 때도 애들이랑 이렇게 자꾸 대화를 좀 많이 하거든요.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소통도 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이 그림 출발선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애들한테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니? 그랬더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1학년 때부터 하면은 이렇다. 2학년 때는 이렇다. 3학년 때 하면은 꼴찌한다. 근데 재수를 하면은 가장 성공한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봐요. 자, 4번 레인에 있는 친구가 가장 앞서 있죠. 그죠? 먼저 시작한 친구가 훨씬 더 공부에 있어서도 네, 빨리 정상적인 그런 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게 공부의 신 강성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66일 동안 계속 그 일을 반복을 하면은 습관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숫자가 되게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66일. 이게 저희가 1월 달에 윈터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2달이죠. 2달. 그럼 66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습관을 들이려면은 그보다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어는 미리 시작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저는 국어는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여기 학생분들도 좀 있는데 중학교 때 국어학원 다녔어요? 다녔어요? 중학교 때 국어학원 다녔어요? 국어학원 다녔어요? 어떤 때 다녔어요? 시험 기간에? 거의 학원을 고등학교 올라와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국어는. 그러니까 내신을 잘 따는 친구들도 학원을 다녔느냐, 국어학원을 왜 다녀?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학생들이 많은데 여학생들은 그래도 정보가 빨라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국어가 어려워진다더라. 그러니까 먼저 엄마한테 얘기해서 저 학원 좀 다닐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어머님들만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남학생인가요? 여학생? 남학생인가요? 예. 이 남학생들은 집에 가서 국어 중요하다 얘기해도요, 그거 꼭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언제 얘들이 한번 크게 얻어맞냐면은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학원 좀 끊어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에만 급급해가지고는 성적이 정말 안 오르거든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국어 공부는 저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습관은 뭐냐면은 문학이나 문법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학교 시험범위랑 겹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씩 올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독서예요, 독서. 독서는 처음에 어떻게 읽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은 무엇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풀어야 되는지 전혀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고3이 돼서 그래 독서도 시작해야 돼 하면서 시작하는 친구들은 늦겠죠. 그죠?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비고1 때부터 고1 이제 전국연합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들이에요. 모의고사 독서 문제를 푼 친구가 있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2학년, 3학년 거를 다 풀고 고3에 올라가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내신 때만 학원에 와서 수업 듣고 그리고 또 평달에는 수업 안 듣다가 또 내신 때 또 들어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내신은 잘 딸 수 있어요.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조금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평고나 신안고, 한광여고 이런 학교들은 한광고도 이런 학교들은 좀 내신 따기가 좀 힘든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들은 문제 자체가 수능 형태의 문제에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들, 그러니까 어머님들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여기서 이제 뭐 송탄 쪽으로 가가지고 학교에서 내신을 따는 게 어떨까? 거기 있는 학교들은 좀 내신 따기가 수월하다더라. 뭐 이런 말씀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는 우선 쉬워요. 공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성적이 좀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최저가 안 돼요.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기숙에 있으니까 기숙에서 그런 친구 많이 보거든요. 내신 평점 얼마야? 맨 처음에 물어봐요. 너 평점 얼만데? 1.3이요.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인데 왜 여기 있어? 그죠? 그럼 목표가 뭔데? 그러면 막 의대 뭐 그러지도 않아요. 인서울이요. 야, 1.3인데 왜 인서울을? 최저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시험 기간에만 시험 공부하고 했던 거죠. 중학생 때랑 똑같이. 그러면은 많이 늦어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습관을 제대로 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국어는요 되게 단순해요. 평가하는 게 뭐 세부적으로 뭐 독서도 있고 문학도 있고 뭐 그리고 문법도 있고 화법 작문도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게 과목들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딱 요 세 가지를 평가해요.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요 세 가지를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적 사고는 가장 단순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알맞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맞는지, 제대로 읽었는지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추론적 사고. 이거는 네가 이것을 읽었다면은 이해하고 상황에 적용해봐. 이렇게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추론적 사고. 그래서 다른 작품하고 비교하는 것. 아니면은 이제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독서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읽은 걸 바탕으로 이 상황을 네가 분석해봐. 이런 식의 문제들. 그런데 평가는 이 두 가지에서 거의 다 끝나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이제 어떤 기준을 근거로 네가 비판을 해봐라, 뭐 이런 비판적 사고 나오는데 이 문제는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는 그냥 사실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의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 기본적인 점수를 획득하는 것. 그리고 이쪽 추론적 사고는 고득점. 그래서 등급을 변별하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얘가 모의고사로 치면은 보기가 제시되는 3점짜리 문제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국어에서 평가하는 것은 독해력입니다. 독해력. 얘가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됐죠? 단번에 길러지겠습니까? 아니죠.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독서 많이 한 애들, 책 많이 읽은 애들이 국어 잘한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취미로 책을 읽으면서 평소에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문이 나타나더라도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제시문 딱 나오잖아요? 그럼 쫄아요. 지문을 딱 읽기도 전에 나 이 제재 모르는 건데 어떡하지? 이렇게 들어가고 글을 읽다 보니까 당연히 글 읽는 게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라도 먼저, 한 달이라도 먼저.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프리윈터 듣자. 그러면 이제 아들 시험도 끝났는데 우리 프리윈터 듣자. 그러면은 왜 아직 나 쉬고 아직 고1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죠? 방학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그래야 돼?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오면은 이미 이만큼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 그거 아시죠? 1등을 따라가려고 1등처럼 공부하면은 1등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그 차이만큼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 1등을 잡으려면은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결론을 좀 내릴게요. 국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문학 같은 경우는 개념이 중요해요. 애들이 보면은 고3이 돼도 개념이 흔들려가지고 선지를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전에 너 이거 배웠잖아. 이거 역설법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역설법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학은 작품이 중요하지 않아요.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것을 다른 작품에도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이게 비문학이죠. 독서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늘지 않아요. 절대 단기간에 늘지 않아요. 하루에 한 지문 꾸준하게 공부를 할 때 학년에 맞게끔 그렇게 자기 기출문제들을 풀어 나갔을 때 고3이 돼서도 밀리지 않는 거지, 단기간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거를 한 번에 다 풀고 나가지고 나는 이제 고3의 실력이 됐어. 뭐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매일매일, 그래서 책 제목도요, 떠먹듯이 뭐 이런 것들 많을 거예요. 그죠? 밥 먹듯이, 떠먹듯이 뭐 이런 책들이 진짜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책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습관을 들여라 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독서는 매일 한 지문을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지문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수준에 맞는 한 지문을 꾸준히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학교에서 건드려주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죠? 학교에서 독서 수업을 하지 않아요. 이제 2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과목으로 독서가 있는데 그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정말 한정적이에요. 2학년 독서 교과서를 보면은 수능 기출문제랑 달라요. 그냥
독서 교과서의 내용으로 수능처럼 공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기 있는 내용 암기하고 그거 바탕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전혀 수능 독서의 접근이 아닌 거죠. 그죠? 그냥 내용 확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학생의 몫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학생들하고 계획 잡고 일주일간 얼마 정도 했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좀 계획 다시 잡아주고 그리고 질문 같은 거 받아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수업할 때 글을 읽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글을 읽어야 돼 하면서 방향성 잡아주는 것. 이게 독서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학생의 몫이 가장 큰 것. 학생의 몫이 가장 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에서 문법이 변별력으로 판가름 나는 데가 문법이거든요. 얼마나 깊이 있게 정확하게 개념을 공부하고 그 많은 문제들을 다뤄봤는가 이런 것들이 시험 점수에서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문법은 여기 주기적인 반복 학습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좀 여유가 있을 때가 그나마 방학 때잖아요. 그죠? 방학 때 문법 선행 정도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 한 바퀴 가장 중요한 개념 문법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형식 형태소들이에요. 어머님들 형식 형태소 들어보셨나요? 조사, 어미의 활용 이거 그리고 접사 합성어 파생어 만들 때 어근 접사 이 개념 배우잖아요. 이 형식 형태소가 문법에서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문제들에서 얘들을 꼭 선지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까먹을만 할 때쯤 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해야 돼요. 그 방학 동안에 이렇게 특강 형태의 수업으로 얘들을 정리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특강 형태의 수업이 없다면은 방학 동안에 시간이 좀 있을 때 인강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잘 버무려야 국어 성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네. 그럼 5주 동안에 그 국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학이 달라집니다. 자, 중학교 때 아무래도 시험에서 평가하는 것들은 문학이 가장 크죠. 그죠? 중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암기사항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밑줄 쳐놓은 거 있죠? 파란 밑줄. 그거 외우면 그대로 나왔죠. 그죠? 그리고 저기 학습활동 좀 외우면은 점수 잘 나왔죠. 그쵸? 그래서 보통 맞으면은 좀 실수하면 2개 틀리고 좀 그날 컨디션 괜찮으면은 다 맞고 좀 평타 쳤다 그러면 괜찮게 봤어? 그러면 잘 봤어. 몇 개 하나 틀렸어. 아 좀 아쉽네. 뭐 이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 고등학교 가가지고 몇 점 정도 받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몇 점 맞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응? 80점? 심리적 마지노선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80점. 아이들은 90점을 보면 되게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솔직히 상대평가잖아요. 90점대가 나올 수도 있고 80점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전 그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학교 때 시험 같은 경우는 내가 외운 만큼 그 제대로 외웠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죠? 제대로 외웠는가, 암기를 얼마만큼 잘했는가 얘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그냥 평이할까요? 그냥 평이하겠죠. 근데 고등학교는 암기사항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A라는 시에서 뭐에 대해서 배웠잖아. 예를 들어 감정이입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러면은 다른 시를 줄 테니까 네가 여기 감정이입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시랑 비교해봐. 다른 작품과 비교해봐. 보기와 뭐가 달라지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들은 시험지에서 우선 느끼는 충격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아는 것들만 나왔거든요. 근데
지문 외에는 다 모르는 정보인 거예요. 오히려 시험지에서 더 해석해야 될 정보가 더 많은 거예요. 보기를 적용해서 시를 봐라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됐어요?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큰아이 같은 경우는 충격을 많이 받아요. 우리 애가 이 정도였나? 네. 심하면은 50점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평고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선생님들이 진짜 어렵게 문제 출제했거든요. 지금 이제 졸업한 친구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첫 시험에서 30점 본 친구도 있어요. 얘 중학교 내신이 194점이었어요. 근데 30점이 나왔어요. 30점. 네. 물론 다음 시험에 요거를 이제 충격을 완화해서 점점 이제 성적이 올라간 케이스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답을 외우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자, 그래서 스스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프리윈터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첫 번째, 영역별로 접근법을 익힐 겁니다. 물론 윈터 때는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시를 몇 주, 뭐 소설을 몇 주 이런 식으로 쭉 연간커리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프리윈터 때는 압축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시, 그리고 고전시가, 그리고 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압축을 해서 매주 거의 하나씩. 그럼 시에서 어떤 거를 포커스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맨 처음에 시에서 확인해야 될 것, 제목, 작가.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제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작가를 알고 있으면은 어느 점이 시를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화자 찾는 것, 화자가 있니 없니, 그 다음 대상은 뭐니, 대상이 없는 시는 화자의 정서를 물어볼 테니까 화자가 처한 상황을 봐라. 그리고 대상이 있으면은 대상이 처한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뭔지 찾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같이 연습할 거예요. 자, 너희가 처음 보는 시잖아? 그럼 여기서 제일 처음에 뭐 보라 그랬지? 제목하고 작가 보라 그랬지? 그러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같이 해볼 거예요. 서정 문학이잖아요. 정서를 표현하는 문학이잖아요. 그죠? 시에서 정서를 찾으면은 뭘 말하려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제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정서예요. 정서. 이거를 찾는 연습 할 거고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낯선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수업.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배운 개념을 다른 작품에 적용하도록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지문들은 어떤 것들을 쓸 거냐. 문학 지문들은 다 이제 기출로. 그죠? 모의고사 기출들. 좀 옛날 모의고사. 아무래도 프리윈터니까 너무 요즘 최근 것들 어려운 거 말고 고3 거지만 좀 옛날 것들. 중학생들도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로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독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공부해야 되는 게 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독서는 개인의 시간 투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하루에 하나 정도. 그리고 이런 단어 좋아하시죠? 복리. 그죠? 이자는 복리로 붙어야죠. 그죠? 이게 그날 공부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되게 희한한 게 며칠 안 하잖아요? 그럼 금방 또 습관이 무너져 버려요. 네, 그런 거라고. 그래서 네,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 된다. 그 말씀. 그리고 습관을 들이고 매일 반복하는 게 필요하다. 자, 프리윈터 때 독서 수업은요. 자, 우선 낯설 거예요. 학생들이 이 글 읽는 것 자체가 낯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 찾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주어 서술어 찾기부터 장문 독해까지. 이 장문 독해, 좀 긴 지문까지 소화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 확인부터 사례 적용까지. 내용 확인은 아까 어떤 사고라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사실적 사고. 됐죠? 그 다음에 사례에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추론적 사고. 그래서 매주 이제 내용 확인 한 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추론적 사고하고 그 다음에 보기에 적용하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네, 지문은 평가원 지문들을 뽑아서 독해를 할 것입니다. 자, 이거 무슨 지문 같으세요? 이거 무슨 문제 같으세요? 생물, 생명, 그죠? 이거 인공신장 투석이거든요. 그럼 이 지문으로 제시된 거는 뭐겠어요? 혈관에서 어떻게 양분이 뭐 들어가고 뭐 여과가 되고 사구체 여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응용을 한 게 뭐예요? 인공신장의 투석 원리거든요. 그죠? 이게 독서 지문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혼자 맨 처음에 막연하게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독서예요. 자, 이렇게 좀 수업을 구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많이 지치시죠? 너무 길어서. 네. 과제 및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은 데일리 과제가 나갑니다. 그 데일리 과제는 주간 커넬, 프리윈터 이렇게 해서 나갈 거예요. 자, 구성은 하루에 문학 한 지문, 독서 한 지문. 목적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습관 들이기고요. 자, 그리고 한 주에 쓸 정도 분량이면은 모의고사 2개 정도 분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난이도에 맞게끔 1학년 모의고사에서 2회분 정도씩 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풀 양으로 나눠서 네, 일주일치를 묶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과제 불행 시 페널티는 뭐냐면은 이제 9시에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 뒤에 남아서 좀 과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좀 과제가 좀 미흡하다, 그리고 매주 이렇게 과제를 안 해온다, 그러면은 어머님께 바로 연락을 드려서 아무래도 지금은 엄마가 가장 무섭기 때문에 네, 숙제를 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윈터 기간 동안에, 프리윈터 기간 동안에 학생들한테 뭘 좀 더 해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 국어는 습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 안 해왔던 거를 고등학교 오면서 이제 새로 뭔가를 하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 잡아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 습관을 잡을 때까지 좀 개별적으로 멘토링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업 전에, 수업 이후에 이렇게 한 사람당 한 20분 정도씩 해서 개별적으로 시간을 잡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공부 방법, 국어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과제 검사도 하면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질의응답 타임 뭐 이렇게 해서 멘토링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 개인별 20분씩, 그리고 개별 과제를 부과할 거예요. 이 개별 과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데일리로 하는 게 있는데 좀 더 하고 싶다, 좀 더 해야겠다, 욕심이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하루에 한 2지문 정도 할래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마더텅이라든가, 어머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더텅, 뭐 자이스토리 뭐 이런 거 있죠. 올림푸스, 이게 전국연합 문제집들이 있어요. 문학 묶음, 그리고 뭐 독서 묶음 이런 거 사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하거든요. 작년에는 아이들한테 뭐를 좀 권했냐면은 매산비 있죠. 매산문, 매산비. 이게 예비 매산비, 예비 매산문이라고 있어요, 책이. 이 예비가 붙은 게 예비고1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책이 얇으니까 빨리 하나를 끝내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예비 매산비, 매산문을 했는데 요게 좀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방 끝나고 다음 걸로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문제가 아무래도 겹치는 게 있어서 그냥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가 더 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거 한 권을 선정해가지고 그 매주 얼마만큼 진도를 나갔는지 거기서, 그리고 또 얘는 답지를 봐도 본인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답지가 되게 어렵게 써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게. 그래서 그런 것들 갖고 와서 질문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 카드를 매주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뭐 멘토링 시간 뭐 잡고, 그리고 기존에 학원에 수강했는지, 그리고 학습 계획, 뭐를 언제까지 끝내겠다 요거 잡고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한 5주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까 이것들을 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학생에 맞게끔 그렇게 개별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 친구들 지금 이 옆에서 지금 수업 듣는 친구거든요. 평택고 1학년. 그리고 얘는 내일 올 친구. 그런데 얘들이 되게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에요. 언제부터 했냐면 작년에는 예비고1 과정을 여름방학 때부터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쭉 들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 1등급을 맡고 있어요. 다른 과목들도 잘하지만 국어는 되게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맡고 있는 친구고, 이 친구는 조금 오락가락 하는데 1, 2등급에 걸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먼저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온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창조고라서 집이 좀 멀어요. 공도 쪽인데 학원을 내신을 아무래도 집 주변에서 하는 학원이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옮겼다가 1학기 중간고사를 좀 망치고 다시 왔어요. 기말 때. 그래서 사정을 해서 창조고반 열어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좀 진행을 해서 그때 이제 100점을 맞아서 등급이 많이 올라서 어머님이 좀 확고하게 믿음을 주시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아예 안성으로 넣어버리겠다. 윈터를 기숙학원으로 넣어버리겠다. 막 이렇게 어머님이 지금 그렇게 좀 커넬에 대한 믿음을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 그렇습니다. 저기 아이들이 내신 때만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험 문제 자체가 내신 형태로 안 나오는데 내신 때만 수업을 들어서 성적이 한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아무리 잘 나와도 2등급이에요. 2등급인데 또 2등급 초반도 아니고 그냥 2등급 턱걸이 했어. 그러면 거기에 또 만족하고 진짜 무슨 이혼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4주 뒤에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요. 그리고 4주 뒤에 다시 와요. 내신 때 또 들으려고. 그냥 걔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미리 시작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열과 성을 다해서 처음에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 습관이 들 때까지는 아무래도 자기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니까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 뒤에는 진짜 밥 먹듯이 숟가락 들듯이 떠먹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면은 얘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빨리 잡는 게 하루라도 빨리 국어를 시작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지금 수업이라서 바로 들어가 봐야 돼가지고 끝나고 이제 질문을 받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혹시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면은 학원에 뭐 연락처를 남겨놓으시거나 아니면 학원으로 그런 문의사항을 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수업 끝나고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문자를 드리거나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집에 보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제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좀? 예. 저희가 아까 저희 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커넬 학원에서 지금 수업을 한 지가 5년, 6년 되고 저는 이제 맡은 과목이 국어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항상 고3 친구들 보면서 제가 가장 좀 그랬던 점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어디서 이제 주어들은 입시에 대한 정보들은 많아요. 뭐 인터넷도 요즘은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인터넷 조금만 뒤져보면 사실 뭐 이런저런 정보들이 많은데 사실상 제대로 알고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사실은 이제 입시라는 걸 생각하는 시기가 이제 고3이 돼서야 생각을 하잖아요. 예비고일 때는 이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그래도 뭐 서울대고대 연대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뭐 어떤 방법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간다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만 많고 그냥 그게 피상적이고 그리고 또 자기한테 맞는 정보들만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냥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정보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고3 때 가서 현실을 깨닫고 그제서야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난주에 우리 고3 친구들 종강하면서 수능 잘 보고 나중에 꼭 한번 놀러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 했던 얘기가 진작에 좀 준비할 걸 그랬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3 국어를 하다 보면 기존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보다 고3 올라와서 수능하겠다고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 대부분 끝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진작 할 걸 그랬다. 그러니까 진작 할 걸 그랬다면 진작 갔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비고1은 대상을 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좀 이런 기회를 좀 많이 가져볼까 합니다. 되도록이면 뭐 분기별로, 월별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입시 지식 좀 전달 좀 했으면 좋겠고, 그거에 맞춰서 또 학생부를 잘 조직을 해야,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친구들하고 대항을 해야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입시 결과 나올 테니까 이런 걸 좀 많이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영어 선생님은 저희 지금 현재 수업 중이세요. 그래서 영어 과목은 지금 오늘 설명회 때 이제 안내를 못 드리는데, 오늘 이 설명회 자료집 맨 마지막에 영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영어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 뭐냐면 1:1 케어가 완벽하세요. 지금 다른 분들도 1:1 케어를 잘 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영어 수업은 대부분 그 1:1 클리닉 때문에 오히려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이 약점 분석해서 철저하게 아이와 1:1로 매칭을 해서 하시는 게 매우 큰 장점이 가진 선생님이라서, 이게 이제 충분히 지금 여기는 이 커리 말고도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케어를 다 해주실 겁니다. 뭐 구문이 중요하다, 어휘가 중요하다, 뭐 이건 다 아시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구문이 중요하고 어휘가 중요한데 아이 수준에 맞는 수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냥 이게 콩나물 시루에 담아놓듯 막 이제 때려놓고 아이 수준 생각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의 일방적인 수업은 사실은 저도 지향하지 않고 또 저희 학원 전체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이들을 좀 1:1로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저희 1학년 수업은 아까 국어도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전과목이보다 클리닉 수업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지금 맨 마지막에 6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수업은 주 3시간입니다. 한번 오면. 그러면 9시쯤에 끝나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학원 끝났으니까 집에 가 안녕 다음 주에 보자가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과제를 못했다면, 오늘 수업 부분이 이해가 안 됐다면, 혹은 이 아이가 오늘 수업이 좀 덜 쫓아왔다면 아이들을 붙들고 조금씩 더 봐주고 아마 집에 가는 시간은 10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 이외에 별도의 클리닉이나 아니면 별도의 과제 검사 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부 습관 잡기에는 다른 학원보다 좀 낫지 않나. 그리고 또 인원을 많이 받을 생각도 없거든요. 뭐 30명, 40명 때려놓고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지금 저희 앉아있는 이 강의실이 가장 큰 강의실입니다. 다른 강의실은 요거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집중력 있게 선생님들이 매칭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개강은 지금 저희가 11월 말, 그러니까 아마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 주일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기간까지는 이제 어쨌든 중학교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부터 5주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수학은 주 2회고 나머지는 주 1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는 이 수업들이 진행되는 동안은 어쨌든 5주 동안은 고등학교 1학년의 아마 상반기 범위, 그러니까 1학기 뭐 혹은 2학기 초반 범위까지는 조금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나 영어도 기본적인 어떤 수능 개념들 다 잡고 어쨌든 그걸 바탕으로 내신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짰고요. 그 다음에 1월 첫 번째 주부터는 저희가 프리를 빼고 윈터스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년들은 다들 단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 고등학교 1학년은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습관도 중요하고 또 뭐 야자도 하고 뭐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체험한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좀 이렇게 불러서, 이 대치동에서 그런 거 많이 해요. 자물쇠 반기숙형, 스파르타식, 뭐 스파르타가 좀 그런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형태 지금 수업을 구상 중에 있고, 아마 요 프리윈터가 개강하기 전에 아마 어머님들한테 먼저 안내 문자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완벽하게 고등학교 1학년을 과정을 끝내는 2달 동안. 그러니까 실제로 1학기가 들어가도 충분히 내신 대비만으로도 내신 대비를 설렁설렁해도 다 쫓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2달 동안 아주 그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어머님들한테 연락 드릴 거고 문자 보낼 거고, 또 마찬가지 12월 중에 또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날씨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설명회 때도 뵀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은 3년 내내 봤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점수 만들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